딱 첫 인천공항에 내려서 첫 고속도로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심지어 왕복 8차선, 9차선인데 먼지가 없네. 도로가 너무 깨끗하고. 혁진 씨가 대학교 생활도 하고 대학원 생활도 했어요. 그럼 북한에서도 공부를 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잘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잘한 걸 알고 있어요. 네. 북한에서도 공부를 했고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교육 환경에서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은 너무 좋고 좀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입식 교육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학군도 뭐 대치동, 목동 그 학군이 워낙 짱짱하고 유명하고 한데 오히려 주입식 교육은 한국보다 북한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북한은 뭐 이론만 달달 외우고 방법 같은 것도 뭐 사실 뭐 가르친다기보다 그냥 그 방법을 딱 나오면 그거는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화학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공계 쪽의 그런 공부들은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뭐 주입식 교육이 유명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수업을 하니까 그 부분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다. 창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저희는 의무적인 공부를 했던 거지 사실 창의적인 공부는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공부를 그래도 내놓으라 한다는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못하는 게 그 창의성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네. 특히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IT 회사에서도 좀 일을 하긴 했었는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그 네카라쿠베에서 많이 있거든요. 네이버, 뭐 카카오톡 이런 데서 많이 일을 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만 한 6명, 7명 되는데 오, IT. 정말요? 네, 개발자로. 오, 개발자로 그것도 네. 대단하네요. 사실 개발자는 뭐 그 코드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시각 디자인 쪽으로나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조금 어렵긴 하죠. 북한에는 무조건 과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선택하잖아요. 맞아요.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전공을 법학으로 하긴 했지만은 그 외에 제가 듣고 싶은 다른 학과의 수업도 들어올 수가 있고 교양 과목들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뭐 학점을 좀 잘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교수님 저 교수님 학점 해잘하더라 그럼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뭐 어떤 과목은 발표 없고 혹은 뭐 중간 기말 중에 뭐 하나만 보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다른 공부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뭐 무조건 언제는 무조건 뭐 혁명 활동, 그렇지. 혁명 역사 이거 지원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맞아요. 네. 기성세대 탈북민들이 더 많죠. 오히려 기성세대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북한 사람 하면 딱 있어요. 기성세대와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뭐 확실히 기성세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습득력 그리고 자아 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배울 건 배우려고 하고 좀 이런 게 뭐 저를 비롯해서 젊은 장마당 세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근데 오히려 기성세대는 뭐 그분들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편향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문화나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본인들만의 것을 고수하자. 좀 전통을 좀 지키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습득력이 그분들이랑 다르다. 내 거는 내 거 고수하고 이게 아니고 나는 이게 잘못됐으면 버리자. 새로운 걸 배우자 이런 느낌이라서 좀 북한에서도 확실히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북한 어른들이랑. 또 부모님 세대는 전혀 그런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장마당 세대는 대부분 북한에서도 그렇고 일단 나부터 살자. 내가 살아야 돼. 내 가족도 있고 내 나라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북한에 있을 때 장마당 세대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나요? 주변의 친구들을 봤을 때 어떤 걸 가장 하고 싶어 했었죠? 일단은 뭐 특별히 하고 싶다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저희도 뭐 동갑이어서 아시겠지만 바지도 저희 뭐 그 캐바지라고 해가지고 맞아. 뭐 엉덩이 빵빵하고 여자들 그리고 뭐 다리는 스키니하고 혹은 남자들은 두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분들 치마도 좀 스타일리시한 치마든 뭐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거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제한이 많잖아요. 장마당 세대는 딱히 뭐 뭘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두루두루 우리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라도 줘라.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항심으로 머리를 기르고 저희 때는 좀 그 약간 샤기컷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뒷머리 밑에 이렇게 기르고 여기 이렇게 하고 앞머리 약간 그 김병지 씨 네. 머리 알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좀 유행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난 남자들 머리는 또 몰랐네. 네. 와. 그 머리랑 그리고 하나는 그 뭐지 진진 스타일 이연걸 그 정무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머리 딱 사각으로 이렇게 딱 자른 머리가 있어요. 네. 깍두기 머리. 네. 그런 스타일이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엄청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네. 반항심으로 네. 어찌 보면 뭔가 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 머리를 딱 하고 나가잖아요. 그 단속이 뜨면은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에만 딱 붙여요. 그럼 동그랗게 되니까 지나가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세우고 이러고 다녔단 말이죠. 정말. 그런 반항심. 근데 이런 것조차도 이게 도대체 뭐냐.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공동체주의를 저기 하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헤어스타일 하나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하나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겠냐. 그걸 하나 허락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에 어떤 특별한 충성심을 가지겠느냐. 그렇지.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너무 숨막혔죠. 네, 너무 숨막혔어요. 맞아요. 너무 숨막히고 너무 재미가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북한에 계실 때 또래 그 장마당 세대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혁진 씨 주변에 있는 그 또래 친구들이. 저는 네. 고모네 집에서 생활을 할 때 한국 드라마를 이제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한국에 대한 그런 매체들을 많이 접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가 알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네? 남조선이 아닌데, 좀 뭐지? 옷 스타일 저게 뭐지? 여자들 막 이게 무슨 빤스인가 뭐 반바지인가도 구분이 안 되는 옷들 입고 뭐 치마도 이제 옆에 찢어져 있고 이게 북한의 젊은 애들은 보면 이제 환장하거든요. 와, 저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근데 17, 18 이때는 친구들끼리 한국 드라마를 이제 뭐 드라마도 드라마고 노래라든가 혹은 이제 홍콩 영화들 이제 많이 봤죠. 거기서 이제 뭐 대사가 아니고 자막이어도 한국식으로 다 번역이 돼서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걸 보면서 좀 한국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국이 못 살고 힘들고 불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확실하게 알죠. 오히려 한국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그때 저는 그게 있었으니까. 저도 친구들한테 표현을 안 하고 친구들도 나한테 표현을 안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느낌이 있잖아요. 감시도 받고 교장 선생님도 주기적으로 부르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돈 쓰는 거나 뭐 옷 입는 거나 이게 북한 사람이면은 좀 힘들죠.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약간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한라산주의가 정말 최고의 인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북한이 워낙 가난한데 또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니까 그 돈을 쓰고 있고 한국이 잘 살고 하니까 네. 저희 또래 친구들은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요 한국을 굉장히 우상을 했어요. 맞아요. 한국에 대한 반항심, 적대심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막 구세주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일하게 통일돼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가 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혁진 씨도 같은 장마당 세대여서 그 주변 친구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은 저는 뭐 지금도 통일이 뭐 어느 날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사실 저는 통일에 관심도 없어요. 통일이 언제 될 것 같니? 뭐 통일이 어떤 식으로 될 것 같니? 난 통일에 관심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거를 왜 관심 없어? 탈북민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고향에 가고 싶다. 통일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런 생각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통일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건 없어요. 다만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잘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근데 하물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뭐 다른 분들도 많긴 하지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과연 누가 정보 전달을 해줄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긴 해요. 그게 벌써 네.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북한에서도 뭐 한국을 뭐 2000년 중반 때 대통령님 그 사진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막 이렇게 총 쏘고 막 이런 건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래요. 그리고 제 친구들 북한에서 있던 친구들 몇 명 와 있어요. 아, 그래요? 청진에서 있던 친구들도 와 있고 저 구역 청년동맹 학생비서 선생님도 와 있어요. 저희 동네 버스 기사하고 계시거든요. 아야. 버스를 타느라고 탔는데 뭔가 낯 익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한국에 와가지고 한 5, 6년 있었을 때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냥 어디서 봤나 보다 싶었죠. 그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봤어요. 그냥 어디서 본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리면서 혹시 그 이름을 대면서 선생님 아니냐고. 그럼 효준 씨 알아본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탈 때는 못 알아봤죠. 근데 제가 내리기 전에 너무 저기 하니까 가서 물어봤죠. 아무개 선생님 아니냐고 이렇게 소곤소곤 아무개 비서 선생님 아니냐고 해서 딱 보더니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게. 엄청 반가웠겠다. 엄청 반가웠죠.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오고 나서 그 저희 학교 학생 지도원 선생님도 옷 벗고 저희 담임 선생님도 옷 벗고 왜냐면 제가 거기서 행방으로 안 됐나 봐요.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반장도 몇 년을 쭉 했고 아이고야.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학생 비서도 했단 말이죠. 고등학교 6학년 때. 이야. 이게 왜 자꾸 장마당 세대의 변화라던가 장마당 세대가 어떻게 한국을 생각하는지를 여쭤보냐면 저는 이게 북한의 이제는 장마당 세대가 한 5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전체 인구에서 한 50% 전체 인구까지는 아니어도 뭐 군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사회에서 40~50%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인식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북한의 그 기성수와 다르게 우리는 어떠한 그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추구가 굉장히 자유스럽고 나의 이익을 굉장히 또 따지고 막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또 게스트가 이렇게 젊은 게스트가 나오기 흔히 없거든요. 아, 그래요? 웬만하면 일단 나이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나왔을 때 지금 장마당 세대와 또 기성 세대의 그 차이라든가 이런 변화되는 부분을 좀 더 언급해주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였어요. 좋아요. 저는 또 왜냐면 어머니는 또 기성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볼 거잖아요. 네. 어머니는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성세대의 그런 게 남아있고 또 우리 장마당 세대는 아까 말씀하신 습득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마에 갔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우리는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요. 근데 기성세대는 분명히 그 마인드는 알고 있지만 몸이 잘 안 따라준대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걱정부터 하세요. 나한테 뭐 어떤 타격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부터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 장마당 세대를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진짜 지금 젊은 친구들 그리고 기성 세대들 확실하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분들의 비교를 딱 해보면은 계층이 바로 나뉘어요. 일단 직업적인 부분에서 기성 세대들은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죠. 네. 근데 그 분야가 좀 이렇게 다양하진 않죠. 남자분들은 뭐 아버지들은 이제 일용직에도 많이 나가시고 뭐 혹은 이제 영접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을 지간다고 하면 그런 걸 배우시죠? 네. 그런 때 많이 하시고 어머니들은 그 도배 뭐 이런 자격증도 따셔가지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식당에서 쭉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다양해요. IT면 IT 혹은 뭐 진짜 지금은 뭐 책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 외에도 저번에 그 우리 그 우리원에서 우리 그 행사했을 때 우리 FTC, FTC 때 저는 그 모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1회였었죠? 그때가 1회였죠. 갔는데 우리 같은 탈북민 같은 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나의 그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구나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뻤어요. 그 부분은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막 한국 친구들을 보면은 좀 오해 같은 게 있으면 좀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심지어 뭐 경제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또 탈북민도 한국 사회에서는 극소수지만 특히 젊은 층들은 더욱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 꿈을 향해서 각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이 모습들이 우리 탈북민 사회의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커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어찌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의 노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유튜브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좀 여러분들이 좀 편견 가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젊은 층들을 보면서 그 다양한 모습도 있구나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고프면 뭐래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자기 추울 때 어디 들어가서 엉덩이 붙일 만한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